짜라잔.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최근에 인테리어니 뭐니 하면서 좀 정신이 없어서 조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정비를 할 거예요. 서벨로를 포함해서 소수의 몇 개의 프레임들은 아주 고질적인 비비 소음이 있어요. 바로 이 비비 소음을 없애기 위한 정비를 할 겁니다. 먼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프레임에서 비비를 탈거하고 손질을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하는데, 그 장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촬영에 일정이 없던 택배가 하나 왔는데, 온 김에 제가 오늘 구매한 물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나름 언박싱입니다. 짜라잔. 항상 이 쇼핑몰은 이 사탕이 참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게. 포장이 참 꼼꼼하네요. 일단 오늘 구매한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번 세차 영상에서도 제가 모간블루라고 하는 브랜드를 되게 선호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모간블루의 레이스 오일입니다. 레이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체인 오일이랑 같은 성분이지만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일러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하우징, 브레이크 피벗 이런 데에 이렇게 도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일반 체인 오일들은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체인에는 바르기가 좋지만 반대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는 바르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간블루에서 나오는 핸드소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손 세정제인데, 얘들 말로는 기름기를 잘 제거해주고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한번 써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파크툴의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드라이버 세트 같은 경우에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십자 2개, 일자 2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이렇게 총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세트인데, 원래 제가 기존에는 자전거 정비를 하기 이전에도 공구가 좀 있었으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따로 안 샀단 말이에요, 굳이. 근데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감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전거 공구로 나온 드라이버가 조금씩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파크툴을 알아봤고, 파크툴을 알아보니까 제가 미케닉 시절엔 없던 신제품들이 좀 나와 있어서 봤는데, 드라이버 하나에 3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격도 너무 과하고, 그 이전에도 그거 없을 적에도 정비는 잘 했었으니까 굳이 그걸로 구매하진 않았고, 요거는 4개에 2만원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걸로도 옛날에 정비를 잘 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크툴 제품을 샀는데, 이게 파크툴이 정말 디테일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2개가 색깔이 반대죠. 하나는 여기가 검은색, 여기가 파란색,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반대인데, 보시면은 머리 같은 경우는 팁은 십자고 얘는 일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굳이 드라이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내려져 있는 색깔만 보고도 십자인지 일자인지를 바로 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디테일입니다. 이런 게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럼 이렇게 3촌포가 조금 크긴 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마저 먹고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인 비비 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비비를 살펴봐야겠죠. 비비를 살펴보기 위해선 비비를 드러내야 되는데 당연히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인을 뜯어낼게요. 자, 이제 크랭크를 뜯어낼 건데, 시마노 크랭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쉬워서 정비 영상이 따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고, 로터 크랭크는 쓰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비비가 나오게 되는데, 비비는 정말 규격이 다양합니다. 거의 제조사들마다 규격이 다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격이 정말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맞는 비비 공구를 잘 골라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파크툴 안에서만 비비를 위해서 공구가 한 대여섯 가지 나올 정도로 비비 규격이 정말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터에 UBB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공구는 파크툴의 BBT79, 이게 UBB, 로터의 UBB를 위한 툴입니다. 기존엔 로터에서 나오는 로터 UBB 툴을 썼었는데, 이 툴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쪼을 때는 오히려 이게 과한 힘이 안 들어가서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늘러붙은 비비를 풀지는 못해요. 공구가 결국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BBT79 알루미늄으로 된 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이거 빼는데. 반대쪽은 언스레드 방식이어서 나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B30 탈거 툴, 정확한 모델명은 자막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UBB에 이 투피스가 탈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일단 현재로서는 BB 자체는 크게 손을 봐야 할 부분은 없거든요. 베어링도 잘 돌아가고 뭐 전체적으로 오염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BB가 엄청 더럽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뭐 신경을 엄청 쓰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BB 내부에 기존에 발라놨던 록타이트가 남아있는 거를 조금만 이렇게 손질을 해놓고 바로 다시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벨러를 포함한 많은 프레임들이 프레스핏 BB예요. 말 그대로 언스레드라고도 하는데, 나사산이 없고 오로지 그 구멍의 크기에 딱 맞춰서 그 구멍에 딱 끼워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BB 컵 사이즈가 BB 홀보다 더 크죠? 카본이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 넣는 겁니다. 이거를 딱 고정이 되는데, 모든 프레임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렇게 서벨러 같이 고질병들이 있는 프레임들이 있어요. 이런 프레임들은 댄싱을 치거나 이렇게 토크를 걸면 소음이 발생해요. 이 소음이 뭐냐면, 비비 컵이 그 홈에서 빠졌다 끼워졌다 하는 소리예요. 아무래도 이게 힘을 걸게 되면 순간적으로 카본이 변형이 되면서 비비 컵이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안 맞았다 이래요. 힘을 걸게 되면.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큐링까지 걸고 있으니까 더더욱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비비가 구멍에서 안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내구성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안 되는 소음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현재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 베어링 컵을 금속 재질로 하셔야 돼요. 이 서벨러로 처음 샀을 때는 플라스틱 컵이 들어있었어요. 또 스틸 베어링 컵은 확실히 소음이 발생할 요소를 하나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록타이트 764구록타이트 641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충진제예요. 말 그대로 미세한 틈을 메꾸기 위한 제품인데, 이 7649는 스프레이 형태로 된 프라이머이고요. 빨리 건조시키기 위한 프라이머고, 이 진정한 충진제는 이 641입니다. 사용하는 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스틸 베어링을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저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비를 새로 사진 않고 641만 새로 사서 순정으로 들어있던 플라스틱 컵에 발랐어요. 근데 뭐 거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플라스틱 컵에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스틸 컵 베어링을 샀어요. 그 상태에서 641까지 쓰고 나니까는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요. 거의 없어져요. 거의. 근데 말 그대로 거의예요.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제조사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사들도 이 나사산을 못 버렸어요. 컵에 나사산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에 끼우고 구멍에 맞추는 걸로 한번 고정이 되고, 이걸 쪼아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고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641까지 쓰니까 그제서야 이제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건 아니고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소음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어떻게 해도 이런 주기적인 정비는 필요한 거고, 확실히 살 때만큼은 이 두 가지 조합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비비컵 내부를 청소를 한번 해주세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청소는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비비컵을 준비해 주시는데, 먼저 나사선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앞놈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이 베어링컵 외부에 프레임이랑 맞닿는 부분, 이 부분에 764구를 살짝 도포해 주세요. 절대적으로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발라주세요. 자, 그 다음엔 프레스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프레스를 가지고 비비를 띄울 준비를 하시고 641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흘러내려가거든요. 나머지는 밑으로. 다 어느 정도 도포가 되면은 끼워주세요. 그리고 프레임에 어디 흘러나온 건 없나 한번 확인하고 닦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베어링 컵에도 아까와 같이 접합 부위에 764구를 뿌려주시고, 냄새가 좀 역해요. 얘는 프레스를 쓰지 않고 처음에 손으로만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641 한두 방울만 떨궈주세요. 그리고 툴을 가지고 쪼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토크값 40Nm를 가지고 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비비 설치는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크랭크를 설치할 거예요. 설치대와 마찬가지로 로터 크랭크는 별로 없을 걸로 알고, 더군다나 구형이기 때문에 조립 영상 또한 간편하게 넘기겠습니다. 할 수 없는 너에게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어려워 싫어. 하지만 나는 너 좋아 사랑일지도 몰라 라라라라라라. 체인을 조립하실 땐 구동계 등급이 나와 있는 방향이 밖으로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비는 끝났습니다. 정비가 끝났지만 이 641이 다 굳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제 경험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가 필요합니다. 당일날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보통 다음날 내지 하루 더 있다가 이렇게 돼야 이제 소음이 확실히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 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핸드속 한번 써볼게요. 지금 오, 막 스크럽이 있네요. 막 오, 아직까진 훌륭한데요? 한 번 더. 오,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네, 아주 깨끗이 잘 씻깁니다.